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종류의 상담을 하는데 꾸준히 들어오는 상담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묻는 그런 상담 요청이 꾸준히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 중고거래 문제를 가지고 실제 사건까지 저한테 맡겨주시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이유인즉슨 중고거래하는 물건 그 거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죠, 보통은. 그래서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것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랑 좀 말싸움을 하려면 알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종류의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드리는 말씀은 비슷해요. 시간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가서 일단 한번 고소를 해 보시고 아니면 뭐 진정서 같은 거를 제출해 보시고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그 체크 형식으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경찰서에 한번 가 보시거나 만약 경찰서에 갔는데 "이 사건은 고소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민사소송하셔야죠. 근데 인제 10만 원짜리 가지고 민사소송할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셔라. 뭐 이런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근데 인제 사실 듣고 싶으신 거는 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친 건지 아닌지 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흔히 있는 사례. 중고거래를 통해서 옷이든 가방이든 뭐 브랜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품이었다. "이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주세요. 그런데 가품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써 놨는지도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가품이라고 대놓고는 안 써 놨는데 뉘앙스상 가품이라는 게 거의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가품의 냄새가 글만 봐도 맡아진다면 이거는 사기로 고소하기 좀 어렵죠. 거기다 대놓고 가품이라고 쓰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죽었다 깨나도 정품은 그 가격에 못 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알고 샀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인제 가품인데 정품인 것처럼 속이고 팔았다. 이제 이런 거가 문제가 돼서 서로 따지는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뭐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여 가지고 별도로 영수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막상 보니까 가품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속인 게 될 수 있죠. 정품을 가정하고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고소를 하려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물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판매자와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엔 들통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설령 당장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 대화 내용을.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적당히라는 게 어려운데 이게 질문이 쪼끔만 많아지면 결국 빌런이 될 수 있고 막상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을 몇 개 던졌는데 귀찮아한다. 그러면 안 사시면 돼요. 그거를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냥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덥석 물었다가 저 저랑 상담하실 수 있어요. 그니까
일단은 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충분히 물어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상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써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인제 제가 그나마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린다면 상대방이 확실하게 써 놓지 않은 것, 그거를 가지고 곧바로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거 개통하고 사용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사용 시간이 좀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상태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곧바로 "사기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고 전자제품 가지고 많이들 다투시는 게 기스, 뭐 생활 기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진에는 사실 잘 안 드러나죠. 그걸 아무리 열심히 찍는다 그래도 기스가 잘 안 찍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적당히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기스가 갑자기 보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액정에 금이 갔는데 그걸 속인 정도가 되면 모를까, 기스 가지고 "이게 사기다. 뭐 환불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게 중고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상품이라는 거는 물건 상태가 신품처럼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전자제품 중고 거래할 때 제가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부담이 돼요. 핸드폰 스피커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직거래로 구매하기로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직거래로 구매를 하는 게 좋죠. 누가 어떤 물건을 보내줄지 모르는데 심지어 벽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한다면 직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핸드폰 같은 거 직거래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켜 보고 꺼 보고 뭐 화면 상태 보고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막 이런 것도 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면 모르겠는데, 또 막상 이게 인제 직거래하는데 그 앞에 사람 두고 깐깐하게 굴기가 그렇잖아요. 그니까 적당히 보고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인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노래를 틀어 보니까 막 갑자기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런데 막상 판매자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사기로 고소가 어렵죠. 언제 스피커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판매자가 진짜 몰랐다고 가정을 해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들고 가다 어디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기 딱 좋죠.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 봤자 판매자도 아니라고 하고 구매자도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직거래도 좀 완벽하진 않아요. 중고 거래할 때 직거래 같은 경우도 뭐 하다못해 책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책을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중고 거래로. 뭐 아이들 동화 전집 같은 거 구매한다고 했을 때 3-40권 되는 거, 그 추피 이런 거 3-40권 되는 거를 다 넘겨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인제 믿고 판매자를 믿고 들고 가는 거죠. 또 이런 거는 무겁기도 하니까 인제 차도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되고 아파트 안에 요즘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어디 밖에 잠깐 주차를 하고 후다닥 거래를 마무리하고 돌아오죠. 근데 막상 집에 와서 열어 보니까 책이 몇 개 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면 판매자가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팔지 않았다. 나 확인하고 다 팔았는데 멀쩡했다. 그쪽 집 애기가 보다가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쁘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중고 거래하긴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고 거래도 가차, 뽑기 같은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거는 진짜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얻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돈 날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거를 가지고 막 누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줘서
내가 시간도 돈도 날려 가지고 내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고 정의 구현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리고 이 과정을 블로그에 남겨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까지 갈 일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관련해서 각종 부품이나 아니면 진짜 노트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속아서 구매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인제 이런 분들이 저랑 좀 많이 부딪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거든요. 아니 저 같으면은 이 제품명에 있어서 이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물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안 물어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라고 여쭤보면 "아니 구매할 땐 몰랐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저도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이 적지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적인 물건인데 이거를 그냥 저쪽에 올렸다고 믿고 사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저쪽이 당연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경찰서 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게 왜 사기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보면 아무나 구매할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물론 뭐 '한 사람만 걸려라.' 뭐 이런 생각으로 대충 올려 놓고 대충 설명해 주고 팔았겠습니다마는 구매하는 쪽도 사실 확인할 건 해야죠. 설명 안 해준 책임을 마냥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중고 거래하실 때는 상대방이 귀찮을 정도로 좀 물어보셔라. 확인을 해 보셔라.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싶다. 특정 물건을 이 가격에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감안하고 구매를 하십시오. 중고 거래하면서 정말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